네, 강프로입니다. 자, SFA 반도체가 금요일 날 0.14% 상승을 했는데 고가 대비해서 조금 밀렸고요.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매수한 날은 요 날이에요. 1월 23일 화요일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여기입니다. 여기 실제 그 자동일치 차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매수, 그쵸? 23일부터 진행된 내용이 있고 저는 모든 종목을 다 이렇게 시가에 공략을 합니다. 그쵸? 저는 모든 종목을 시가에 공략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월 26일 날에는 시가 공략을 했습니다. 근데 1월 23일 날 첫 번째 공략을 했을 때는 장중에 공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분봉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5분봉 내용을 보면 일단 여기 1월 26일 금요일 날에는 시가에 체결을 시켜버렸고요. 그리고 뭐 한 보합권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략 시점을 보면 여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잖아요. 그럼 여기 정확하게 그쵸? 장 마감 직전에 매수한 내용이 있고 매수 가격은 6,722원이다. 자,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 어떤 패턴, 뭐 상황을 파악하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신고가, 즉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게 왜 그럴까요?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SFA 반도체 매각설 재등장 배경은 어떤 부분이든 먼저 반영을 한다. 어디서 사간다는 거예요? 두산에서 사가고 싶어 한다. 매각설, 인수설 이런 부분이 돌 때 이미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 구간에서 충분한 상승을 거치면 주식시장의 본질은 뭐예요? 당연히 그쵸?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이 미래가치를 반영하면서 나오는 시세에 있는데 그 시세가 나오는 원리 자체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슈든 간에 가격이 올라가면 그건 미래가치를 먼저 반영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매각을 한참 그 뒤에 진행한 이후에 그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지만 기본적으로 매각 이슈가 돌 때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건 어떤 종목이든지 동일하고요. 그게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자, 근데 이 금요일 날 진행되었었던 미증시를 보잖아요. 그 어떤 상황이 나왔냐면 인텔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인텔의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11% 빠졌습니다. 11점 몇 프로가 빠졌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내용인데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인텔 주가 11.91% 하락 마감이 됐고요. ETF죠. 그쵸? 속스 가격도 거의 한 8% 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내용을 보잖아요. 인텔 어닝 쇼크 전망에 12%가 급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적이 이번 분기에는 잘 나왔거든요. 4분기에는. 근데 4분기에 좋을 걸 예상하고 주가가 먼저 올랐고 1분기에는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 1분기 실적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SFA 반도체 어떨까요? 이미 신고가를 갖고 왜? 첫 번째 단계가 신고가라는 겁니다. 가격 반영에. 만약에 정말 두산에서 인수를 하든 안 하든 인수를 했다는 결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빠진다. 그러기 전에 주가가 다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매를 여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정확하게 6,722원, 7,580원 이렇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분봉으로 돌려보더라도 그쵸 정확한 타점을 제가 잡아서 그쵸 저가에 잡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저가에 잡는 게 아니라 확인하자마자 매수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급등 조정 구간을 거쳤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매수하는 구간을 수익 구간에서 이미 한 10% 정도 수익 구간에서 받았다. 자, 그러면 인텔의 주가가 빠지고 미증시에서 반도체 쪽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이제 내일인데 월요일 날 한국에 있는 반도체 종목도 조금 흔들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냥 팔고 떠나야 되나? 아니에요. 물량 정리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50% 정도 정리하고 봅시다. 수익이니까 50% 챙기고 봅시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애초에 그냥 갈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대형주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대형주에 대한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을요. 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내용을 한번 보더라도 1월 26일 유니퀘스트 이미지스 SFA 반도체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죠. 올려봐도 또 있어요. 또 있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1월 26일 금요일 내용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슈프리마 HQ도 있죠. 슈프리마 HQ 한번 볼까요? 슈프리마 HQ. 자, 보세요. 시가의 공략이 정확하게 된 내용이 있죠. 그쵸? 시가 9,150원, 종가 12% 상승, 하루에 10% 이상의 수익 구간이다. 여기 보면 나오죠. 9,150원 매수 평균가. 그리고 소통방에다 제가 정확하게 공유를 해드렸죠. 이거는 제 매매를 그냥 옮겨놓은 거지 뭐 매수해라 추천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야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즉 나만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루에 막 10%씩 15%씩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는 부분을 하지만 무조건 단타보다는 스윙으로 진행을 했을 때 즉 신고가 구간을 스윙으로 진행을 했을 때 10% 15%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와서 배우세요.
그렇죠? 모든 종목이 10% 15%씩 터지는 건 아닙니다. 뭐 20% 30%씩 이렇게 터지는 건 아니지만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은요, 제가 매매하는, 그렇죠, 소통방에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 신고가 종목에서 터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매매하는 과정에서 막 손절하고 있다, 상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렇죠? 그리고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자, 보세요. 정확하게 상한가 간 날, 그쵸? 상한가 간 날 제가 매수한 내용이 있죠? 17,460원 시가에 정확하게 공략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더라도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SFA 반도체는 또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쵸? 매수, 그쵸?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고가는 못 잡더라도 이거 그냥 좀 떨어진 거 팔아야겠다. 그때도 수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뭐 매매하기 어렵다, 그리고 뭐 신고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긴 이야기 드리지 않고 뭐 다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채널 성장이 목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이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SFA 반도체 뭐 다시 돌아와서 보더라도 뭐 내용 같습니다. 월요일날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내일인데 뭐 시가에서 조금 하락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 별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이 선반영이 되는 구조는 어차피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하잖아요. 그럼 바이오까지 붙을 거예요. 올해는 이 세 가지 내용을 계속해서 돌려야 됩니다. 근데 반도체가 1월 거의 그 지난주까지 강했으니까 반도체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을 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거 있거든요. 실제 매매한 내용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버브, 자, 보세요. 정확하게 매매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잡혀 있죠. 이거 계속해서 눌러봐도 그냥 계속 뭐 있는 겁니다. 이 화면은 그냥 조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매매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근데 이 종목도 일주일 정도, 그쵸, 한 4일 정도 보유했을 때 30%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고요.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아까 전에 제가 코세스도 보여드렸는데 어때요? 그쵸, 정확하게 상한가 간 날 정확하게 진입된 내용이 있고, 월요일날, 그쵸, 종가 기준에서 뭐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매도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도 한 10% 이상의 수익 구간에서는 끝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가온칩스도 보여드렸는데, 가온칩스는 제가 다 매도를 한 종목입니다. 뭐 1월달 들어서, 그쵸, 가온칩스에 집중을 하면서 반도체로 확장을 시켰고, 어버브 반도체나 이런 부분으로 계속해서 제가 확장을 시켜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할 것 같으면 무조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뭐 저는 제 개인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 매매를 좀 많이 해서 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데, 이걸 보시고 배우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무엇보다 내가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한다는 점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6% 수익, 10% 수익, 그리고 언제 매매가 됐는지도 다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이렇게 와서 배우세요. 뭐 긴 말 드리지 않고 이 내용 모두 다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쵸,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돈 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FA 반도체 월요일에 떨어질 수 있지만 매도 금지, 매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제가 소통방에서 어떻게 할지 방향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내용은 여기 SFA 반도체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 뭐라 그랬죠? 2주라 그랬죠.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2주 내에 수익을 무조건 만들 수 있는 가격 전략, 최악의 상황이 왔다,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상황, 그쵸? 아까 전에 제가 가온칩스를 보여드렸는데 가온칩스를 제가 손절을 몇 번 했습니다. 그 가온칩스 내용을 보면 밑에 보시면 보세요. 0.5%씩, 그쵸? 0.5%씩 0.5%씩 이런 정도의 손절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상황 말고 내가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야 돼요. 이게 뭐죠? 한 놈만 팬다. 근데 한 놈을 가온칩스로 잡을 게 아니라 바이오 쪽으로 확장을 시켜 가자. 그렇죠? 그런 내용을 여기 SFA 반도체의 가격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놓은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돈 안 받습니다.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자, S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SFA 반도체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AI 반도체는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조정은 필요하다. 그 조정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찾자.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인데 지금 그런 부분을 어떤 쪽으로 확장시켜 갈지 그리고 종목 이동을 어떻게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